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이벤트가 많았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많은 허들을 넘었던 우리 시장 과연 어떨지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다우는 0.59% 상승했고요. S&P 500은 0.48%, 나스닥은 소폭 0.01%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양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는 반등, 이번 주는 쉬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영차 힘을 내고는 있지만 2,500선이라는 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종가 2,444선에서 형성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코스닥은 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마성 종목별 순환매도 빠르게 진행됐고요. 어제 종가 731선에서 형성됐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도 이번 주 장을 분석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1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우리 공명정주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예. 보내셨나요? 예, 이번 한 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예. 재미없었던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그런가요? 재미가 좀 있으셨나 봐요? 예, 이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네옴시티. 있었는데 예. 주식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가진 않았지만 이 특징 이슈 관련주들이 많이 가서 그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번 주 증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요. 일단 뭐니 해도 빈쌀만인 것 같아요. 일본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한 40조 원 계약을 맺고 그리고 떠났죠. 선물까지 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빈쌀만 방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 때문에 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굉장히 핫한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강추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SY가 급등세가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급등세가 이뤄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역시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푸틴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평화협상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 당사자들 입에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겨울철 협상 기대감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이제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의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업종군들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또 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리튬 관련주, 이 공명정주하면 아마 2022년도 수산화 리튬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굉장히 아마 강출해드렸던 종목들이 급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 300%에 가까운 상승세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WI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크게 흔들고 지금 이제 크게 날려버리네요. 아마 이 WI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역시 주식은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 들어온 기업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텐데 지난주도 이제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또 이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가 마지막 하나 남은 수산화 리튬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지금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수산화 리튬 이제는 좀 매수권은 좀 지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 쪽은 좀 이제 상승 폭이 좀 둔화될 수도 있고 대신 이제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매수권은 지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저평가돼 있는데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 얘기해드리고 나서 뭐 3기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졌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자동차 쪽은 앞으로 부품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소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도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되 좀 지금 이제 바닥권만 지났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 데이터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형성이 됐는데요. 뭐 데이터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말 붙었으니까 그냥 급등. 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이거를 뭐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성공 기대감이 지금 뭐 실적이 폭증할 거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솔루션, 뭐 모아 데이터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일권에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좀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2021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라볼릭이 위에서부터 꺾이는 모습이죠. 이번 달부터 아래 윗골이 중음선, 이제 대음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달러 인덱스 기조가 꺾인다는 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다는 건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중장기는 바닥 다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주식 투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옴시티와 재건주, 배터리 소재와 리튬주,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위원님 개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함께 또 오늘 준비를 하시면 또 다음 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제가 이번 주 이제 지나갔잖아요.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은 강해요. 어제 미국 증시도 또 악재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좀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 증시 190포인트 올랐죠.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재료가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재료가 나올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이종 회장 M&A 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기기도 삼성전자가 그리고 애플이 내년 늦어도 상반기 정도는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메타버스 AR 관련주들도 역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아이오닉 6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역시 북미 지역과 유럽 쪽에 아이오닉 6가 출시됐다는 건 자동차 이슈, 인플레 감축법 완화 이런 부분들 법안 합의 뭐 이런 부분들 가능성과 함께 연말 정도면 또 애플카 프로젝트 재가동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슈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타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평화 협상을 지금 이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위기감만 완화가 되면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다음 주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폭락의 시대는 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셨고 시장에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만 해소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자세하게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공부하실 시간이죠.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제가 이제 기법 강좌 내용 좀 준비했는데요. 바닥 싹쓸이죠. 바닥 싹쓸이. 예, 중요한 부분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실적이 급증하면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관심주를 분석해보자. 제가 이런 기업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거의 실패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주식이 왜 갑니까? 실적이 급증하니까 가는 게 정상이고요. 실적이 급증하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좀 불투명한데도 테마 이슈로만 이제 간다. 그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항상 노력한 만큼 벌어야 됩니다. 예. 노력하지 않고 번 돈은요. 나중에 까먹을 경우가 많죠. 그만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정상적으로 이 기업이 노력한 만큼 실적이 급증한 만큼 가야지 그만큼 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꺾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저평가, 극도의 저평가라는 거는요. 그만큼 이제 PBR이 제 기준으로는 0.3배 이하라든지 그리고 퍼가 지금 5배 이하라든지 그만큼 얼마만큼 실적 대비 저평가, 얼마만큼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슈스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했어요. 이 기업이 못 가면 이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게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2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졌던 거죠.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또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또 실적 대비 5천 원대는 거의 지금 퍼가 또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배도 안 될 정도이니까요. 그만큼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데 텍사스 지역 쪽, 군산 지역 쪽에 대규모 또 시설 투자가 들어가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미국 인플레 감축법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폭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시설 투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상증자 가액이 이제 결정이 돼서 납입이 이뤄지면 아마 12월 초반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이제 완화되면 다시 내년 정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철강주는요, 앞으로 사랑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경기 복세가 이뤄지면 역시 철강업종이 못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3분기까지 3분기가 철강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상반기까지는요. 어떤 업종에 비해서도 가장 실적이 폭증했고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스텔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5천 원대 부근에서 초반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은 만큼 아마 5천 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아마 제가 이제 바닥에서 2천 원대에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나중에 실적을 봤을 때는 정상 그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상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15,000원, 2만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왜? 2만 원까지 가도 퍼가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휴스텔 같은 경우 나중에 또 저의 지금은 뭐 꼭대기까지 한 200% 안팎, 좀 170% 정도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레전드 종목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신 지금은 이제 바닥권 매수권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추격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항상 바닥에서 급소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참고하시면서 역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밀집 국면 721선 부근이 올해 1월달, 2월달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스텔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나무가가 있죠.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닥 그리고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그리고 쫙 랠리가 나왔죠. 다시 하단 추세 찍고 여기서 또 이제 매수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네요. 한 가지 이 100일선이 200일선만 돌파하면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 기업이 못 가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여기였었죠. 8월 20일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급등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4% 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하단 추세 찍을 때 요거구나. 제가 이제 2019년도 때였나요? MC넥스를 보고 한 3배 가까이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MC넥스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극도의 저평가인데 최대 주가 70억에 가까운 지분을 늘리는 거예요. 그것도 8,000원대에서.
9천 원대. 요게 아니면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게 못 가면 갈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끝나진 않았어요. 대신 좀 더디죠.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 주다 보니까 더디긴 한데 재료가 스마트폰 부품 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로봇 쪽에 그리고 VR, AR 쪽,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폰, 자율주행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쪽 이런 쪽에 재료가 부각되면 추가 급등할 가능성도 높죠. 지금 3분기까지 주당순이익이 2,000원이 넘어갔거든요. 2,000원대 한 중반대인가요? 중후반?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포가 아직도 5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고 이제 또 내일부터 추경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겁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도 보셔야죠. 좀 더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밀집 국면, 하단 추세 근접 이럴 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있어도 한 3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저평가되고 바닥에 있을 때 투자하면 되지. 요즘에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왜 적금을 들고 왜 뭐 저축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 있게 뭔가 자기가 이런 주식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일단 뭐 100% 성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래도 주식은 있다 보니까 적금을 두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게 후회해도 늦지 않죠. 그만큼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투자 저는 가장 투자를 할 만한 구간이 업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에 있어서 723부근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극도의 저평가 그리고 항상 이 성공 투자 키워드가 밀집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또 완벽 정배열, 밀집 국면 정배열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극도의 저평가 뭐 이런 게 이제 성공 투자의 키워드거든요. 실패 키워드, 역배열 초기 그리고 꼭대기 일정 기간 상승한 이후에 대량 거래, 대음선 그리고 극도의 고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격이 또 많이 벌어지고 이격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무가 설명은 마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LX 세미콘 얼마 되지 않았죠?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22년도 9월 달이었죠. 그때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 해드렸죠? 이 기업이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못 가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데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 중에서 1위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매그나칩을 인수를 추진하면서 그만큼 이제 팹리스 시장에도 진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손에 넣는다. 국내에. 그러면 역시 또 굉장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예상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18,000원 정도예요. 작년도도 그렇고. 그럼 퍼가 10배를 계산해 봤을 때 적정 주가는 그냥 보통 18만 원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8만 원대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지금 아직 밀집 국면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해 왔죠.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떳떳하게 팩트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결과가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운 나쁘게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진심 있게 역시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설명드리면서 역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강추를 해드릴 땐 조금 더 신뢰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도 MTNW 전체 1등과 함께 올해도 하반기 전체 1등을 달성하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신뢰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레전드 종목들이 탄생했죠. 상반기 하이크 코리아 7배 가까이 가는 기업을 토했고요. 그리고 역시 하반기 미래나노텍 300%에 가까운 상승세 기업을 토했거든요. 항상 최고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어요.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드라마 출연하는 탤런트 분들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도 저만의 주식 싹쓸이
이게 나중에 주식 투자의 정석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의 알짜배기 핵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비장의 무기도 준비하셨다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공개를 해주실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창해 에탄올 매수가는 11,800원, 비중은 5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니까 뭐 최근에 큰 움직임은 없고 어제 종가가 11,55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비중이 조금 많으시는데 더 매수해서 낮춰보는 건 약간 무리겠죠, 위원님? 예, 제가 일단 이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관심주는 아닌데요.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이제 많은 좀 분석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일단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주정업체죠. 이 보해 앙조를 자회사로 좀 두고 있고요. 이제까지 실적은 좋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좀 영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일단 기관 쪽에서도 대량 매집이 이뤄지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차트상 지금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좀 주정업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산업혁명 관련주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뭐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AR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좀 업종 선택은 저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10,000원대 부근이 이제 최저점이거든요. 2022년도. 주식은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경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600원대 부근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 주식 싹쓸이 기법 강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성공 투자의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밀주 국면 정배열 상태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물론 아직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제 성공 투자의 키워드랑 영 반대네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정배열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미리 뭐 선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예상일 뿐이고요. 정배열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 지금 당장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악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금 역배열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 투자가들이 대량 매집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거래량이거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지를 않아요.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거래량이 바닥에서 팍팍 늘면 괜찮은데 아무 지금 거래량이 느는 모습도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여기다 대고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를 떠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1,6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13,000원대는 강력한 저항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반등을 주면 최근 들어 11,000원대 후반대에서 강한 좀 저항을 받았거든요.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에서 보유를 하시고 박스권 매매 전략을 잘 참고해보자입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전화 연결 하나 또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네. SBB테크 네. 매수가는요? 29,150원에 20%예요. 29,150원에 20%.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새로 상장된 건데 상장되고 거의 바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좀 많이 빠져서 네. 어떻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손절해야 되나 걱정됐어요. 아. 어제 다 올라갔는데 이거만 안 올라갔어. 아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구나. 네, 네, 제가 잘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위원님, 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이름이 정말 예쁩니다. SBB테크. 네. 어제 종가가 22,700원이고 뭐 상장 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았는데 사실 주가가 잘 못 가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네, 전화 아이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예, 네, 감사해요.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보고 계신데 좀 왜 이 종목을 매수하는지 좀 아쉽네요. 좀. 왜냐하면, 그거, 아이고. 예. 예. 아, 제가 이 주식 삭스리 원칙이 있거든요. 예. 혹시 주식 삭스리 네. 원칙 중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신규 상장되고 고점에서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제가 주식 삭스리 방송하면서 상당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제 투자자분이 이거를 안 지키신 것 같아요. 이 예, 종목 그래요. 같은 경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FF의 자회사예요. KFF가 실적이 굉장히 좋지 SBB테크가 실적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네. 적자기 때문에. 대신 미래 성장성은 있죠. 예, 로봇 쪽의 핵심 감속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로봇 그것 때문에 시대가 샀어요. 본격적으로 오지는 예. 않다 보니까 실적이 급증하지는 않는데 적자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죠. 로봇 시대가 대중화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큰 흐름을 봤을 때 길게 봐야 되는 기업인데 대신 지금 당장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나서 기관들이 자금 회수를 해요. 엑시트라고 하죠. 그만큼 이 실적 대비 완전 고평가되고 가격 매력이 없다 보니까 대량 거래 시전되고 초반에 막 급등하다가 매물이 나오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종목이 반토막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17,000원대까지 원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하실이 어딘지를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역배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요. 강력한 지지권이 23,600원대였어요. 그 라인대가 깨져버리니까 쭉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이. 뭐 급락은 아니네요. 그래서 23,600원대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21,000원대 또 깨져버리게 되면 또 지하실도 어딘지 몰라요. 왜? 적자잖아요. 예. 적자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닌 말로 이런 기업들이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그래서 굉장히 주식 투자는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못 모르고 이제 방송이나 뭐 언론 같은 데에서 이제 막 기사가 같은 경우 나오면 추격 매수할 때가 있거든요. 기업이 저평가돼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돼 있는지도 모르고 실적이 적자나는지 흑자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29,9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23,600원대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최대한 본전 부근 올라갈 때는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대 단기 저항권, 그 다음에는 뭐 29,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본전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주식 투자에 제가 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거는데요. 예. 주식 투자는 2, 3천 원짜리를 잘 골라서 2, 3만 원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2, 3만 원짜리가 물론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거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비싼 것보다 싼 거를 잡고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지 이렇게 신규 상장되고 29,000원대 더 가지 않을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이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부터 다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닥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 명심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냥 근데 저 손절은 하지 말아요. 일단 다음 주 지수가 좀 반등이 이루어지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선 회복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2월 달이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주목받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다가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아니니까 일단 29,000원대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좀 반등을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연말 정도면 좀 지수 자체도 서서 이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로봇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29,000원대 손절 라인만 지키면서 일단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BB테크 23,600원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9,900원이 손절 라인, 그리고 26,000원이 단기 저항권입니다.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꼭 매도하셔서 좀 찾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십니다. 피롭틱스 12,600원에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주가를 보니까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손실이 꽤 크신데요. 어제 종가가 7,380원이었습니다. 아, 손실이 꽤 크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또 30%가 갖고 계신데 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또 약간 무리겠죠, 위원님?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소재 쪽에 좀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또 관련주로도 엮여있는데 이 피롭틱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핵심 쪽의 재료가 원래 피롭틱스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상용화 들어간 게 아니고 APS 홀딩스가 좀 더 상용화를 이뤄내고 파이메탈 마스크인가요?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재료가 핵심 재료는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롭틱스보다는 APS 홀딩스를 차라리 선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피롭틱스는 지금 실적적인 추이를 좀 봐도 그렇게 썩 실적이 올해부터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저평가돼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성공 투자 키워드 말씀드렸죠. 주식은 정배열을 봐야 된다. 근데 이 기업은 역배열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이 6,000원대 한 중반대가 손절 라인이에요. 이게 바닥권이고요. 일단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일단 그 라인대가 마지노선이에요. 거기 깨지면 원래 주식은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될 때 재매수 기회를 노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매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위에 강력한 저항권은 9,000원대 초반.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11,000원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거기 위치에서는 좀 매도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역별돼 있는 상태에서 기간 수급도 안 들어오고요. 그 거래량이 없어요. 주식은 갈 때 바닥에서 거래가 팍팍 터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별돼 있을 때. 예전에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하고 막 정별돼 있는 2019년도 때 뭐 거의 한 9,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거래 터지고 못 갔죠. 주식은 거래 터지고 못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2020년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부터 쌍봉시원한 꺾인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껐었어야 돼요. 실적이 적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일단 보유하셨으면 6,600원 손절 라인, 그리고 9,000원대 단기 저항권, 11,000원대는 매도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11,000원대에서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약손실에서 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그때는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경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본전분까지 좀 더 노릴지 지금은 뭐 미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피롭틱스는 6,600원이 손절 라인이고요. 9,000원이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11,000원대에선 매도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대유 플러스 네, 대유 플러스요. 매수가는요? 1,100원에 10%입니다. 1,100원에 10%시고요.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보유한 지는 꽤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때는 모멘텀이 있어서. 모멘텀이요? 네.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로 모멘텀이 있어서 아직 손절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요즘 조금 꿈틀거렸어. 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제가 잘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이 종목은 지금 모멘텀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종가가 866원. 동전주가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떤 모멘텀 때문에 사셨는지 좀 궁금한데 또 위원님의 상담 또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게요.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닌데 일단 지금 잠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꽤 좋아지고 있네요.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주죠. 그런데 대우플러스가 왜 제가 관심을 안 봤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적이 흑자 전환은 되고 있는데 전혀 저평가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라고 하셨죠, 지금. 충전기 쪽은요, 아직 전기차가 완전 대중화되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는 실적이 거의 안 나와요. 미국 같은 기업들도 거의 전기차 충전업체, 좀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실적 급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거는 좀 이제 좀 더 길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당장 올해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에도 충전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까요? 거의 극히 가능성이 낮죠. 한 2, 3년, 최소 2, 3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한 4, 5년 뒤 정도 좀 이제 지나가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세가 없잖아요. 기관들이 살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재무 상태가 탄탄하냐? 그때 그 시점까지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간다는 건 거의 기업이 지금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채, 적자가 많이 나고 있으면서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채가 없으면요 이자도 안 내도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탄탄하게 안 좋을 때 이자도 안 내면서 잘 버틸 수 있어요. 적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를 너무 많이 내고 하다 보면 만약에 원금을 못 갚는다. 그때 파산하는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원래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300% 제 기준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저점 부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역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70원, 780원대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게 되면 강력한 저항권이 한 1,100원대였거든요. 그때부터 추세가 딱 이탈되니까 1,100원대 올라가니까 그때 또 저항을 받고 밀렸었어요. 그죠? 1,100원대가 제가 볼 땐 강력한 저항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급등 시에는 한 1,100원대 부근에서는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제 예상과 틀리게 뭐 2,000원, 3,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도 없고 그리고 부채가 300% 너무 많고 전기차 충전기 쪽에 당장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을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유 플러스는 770원이 손절 라인이고요. 강력한 저항권이 1,100원입니다. 보유를 하시고 급등 시 1,100원에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종목 AS와 공략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진행을 해보죠. 지난 10월 24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SY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매수가 3,320원, 최고가 기준으로 43%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주가는 쭉쭉 뻗어나갔고요. 어제 15%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언급이 될 때마다 저는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예. 이 종목 그래,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볼까요? 예, 주포 세력이 들어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네옴시티에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간의 단일가까지 또 급등을 했죠. 이 SY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의 단일가는 4% 정도 올랐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720원 뚫을 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살짝 꺾이는 척 하다가 그리고 날려버리죠. 야, 이 전형적인 속임수인 것 같아요. 안 속았죠, 저는. 그럼 그만큼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60개월 평선 첫 돌파하고 있어요. 주포 세력 지금 빠져나갔을까요? 빠져나갈 리가 없죠. 예. 지금 이제 신사업들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대감도 있으면서 특히 네옴시티 쪽에서 이미 삼성물산하고 포스코건설이 네옴시티 계약, 수주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이 기업은 구체적으로 삼성그룹과 내화재 패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건설과 모듈러 벽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 쪽에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질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모듈러 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좀 우크라이나 부통령이 한번 요청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밀접한 관계 기대감이 있고요.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로 내일 단기는 3일 동안 올라오긴 하겠지만 매도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월봉을 차트를 잘 보시면서 매매를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000원대가 일단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매도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죠. 10월 13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매수가 6,900원, 최고가 기준 70%가 넘는 정말 대단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좀 박스권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위원님. 예, 제가 좀 이 별명이 있어요. 뭔- 일단 정미래, 정의수, 그쵸. 그리고 정강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저 그래요? 이게 다 리튬 관련주거든요. 예, 그만큼 제가 리튬계에 지금 황태자로 지금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리튬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황화리튬, 수산화리튬은 사랑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 핵심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에 관련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5일선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5일선 이탈되면 대신 그때는 좀 경계하면서 차익 실현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은 지났죠. 그래서 주식 삭슬이 뭐죠? 항상 바닥에서 720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려라. 급소는 9월 달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리튬의 황태자 우리 정강원 위원님의 강원에너지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죠. 지난주 14일에 매수했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바로 수산중공업인데요. 매수가 3,120원, 최고가 기준 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조금 부진했음에도 조금씩 정말 열심히 올라와 줬는데요. 아직 우리 위원님의 성에 좀 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욕심을 내봐도 좋겠죠. 이제 좀 많이 좀 눈치가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수산중공업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수산중공업은 주포 세력이 25억 정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성에 차지가 않죠. 예, 그만큼 밀집 국면이잖아요.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수산중공업은 무엇보다 국내 유압 브레이커 이제 1위 기업이거든요.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여 있죠.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게 네옴시티보다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평화 협상이 많이 진행된다. 그럼 증시 어떻게 된다고요? 글로벌 증시 거의 폭등 장세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폭등 장세에서 관련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주포 들어오고 실적 폭증하고 정벨 상태 빠지지가 않잖아요. 팔방미인이잖아요. 그만큼 이 수산중공업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뜨고 있잖아요. 전고점을 이제 막 뚫어버리고 있죠.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상 막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60개월 이평선 지지 속에서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일단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거예요. 4,700원대까지.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60개월 이평선이 되는 거죠. 2,300원대에서부터 해서 2,600원대까지 주포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닌 말로 2,300원, 2,600원까지 떨어져도 별로 겁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에서 항상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이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 팔방미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고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보시죠. 네, 지난달 24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3기입니다. 매수가 3,550원, 최고가 기준 30%가 넘는 배부른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보니까 4,000원 밑으로 내려올 기미는 없고 그때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AS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이 3기 같은 경우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연말까지 아마 탑픽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단기는 이전 저점 부근이죠. 3,9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지속적으로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연말에 재료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정말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3,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볼게요. 그렇다면 싹쓸이 포착 종목은 무엇일지 하나씩 공개해 보죠. 예,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서현이라는 서현. 기업인데요. 한번 외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쭉 보는데 서현이 못 가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갈 게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휴스틸 나무가 LX 세미콘. 대박도 터지고요. 네, 지금 가는 종목도 나오고. 왜? 이 서현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서현 이화를 자회사로 두고 서현 탑메탈을 또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서현 이화는 뭐죠? 전기차 부품주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모빌리티, 도시항공 모빌리티 사업도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하면서 특히 인도 쪽에도 법인이 있고 북미 지역, 유럽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현 탄메탈이 뭐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죠. 다 걸려 있죠. 그런데 PBR 0.3배 이하, 퍼 3배 이하, 극도로 가장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차트가 바닥권에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오전 9시에 M10W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 들으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회사가 매력적이고 주가도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인데요. 이 바이오 쪽에서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어요. 왜? 바닥에 있을 때 이미 대표이사가 40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간 투자가가 1년 보유예수죠. 3자 배정 유중이 300억이 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이 내년도에 완공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시리즈 투자를 받았어요. 월가 쪽에서 300억 넘게 투자받았다는 거죠. 월가에서 인정해 준 기업이죠. 앞으로는 바이오도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노맨 컴퍼니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라고 하시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 예, 원래 제가 방산주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방산주요? 예, 그런데 방산주 플러스 철도 플러스 수소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로봇까지 다 엮여 있네요. 그만큼 재료가 너무 많아요. 이 현대로템인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 철도 MOU 수주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본계약 체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K2 전차 같은 경우도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수출 계약을 늘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충전소, 수소 추출기 이 두 가지를 수소의 끝판왕이죠. 수소 사업 그리고 연기금이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서 오전 9시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또 노란톡방에서 우리 위원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네. 주 굉장히 좋았고 재료가 너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SR이라는 기업인데요. DSR이요. 이 기업 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좀 아껴두고 싶네요. 아껴두고 싶다. 좀 아껴두고 싶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자세한 설명은요. 이것을 오전 9시 또 M10W 유튜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아껴두고 싶은 종목 DSR까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또 예.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위원님이 2차 예. 전지의 왕이잖아요. 예, 예.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시 뒤에 무료 방송에서 예. 해주실 거죠? 예, 자세히 설명 좀 들어볼 텐데 지금 이제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작년도 전체 1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전체 1등. 2년 연속 이렇게 1등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전 세계 1등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투자자분들도 항상 더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고 저도 더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제 오전 7시 주식 싹쓸이 방송하면서 오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제2의 미래나노텍 도전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9시부터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사진을 딱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1등을 목표로 하시는 우리 위원님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주식 싹쓸이. 싹쓸이.